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 여러분. 아마존 글로벌 셀링 고요한 원동환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은 정교한 타겟팅을 통한 성수기 판매량 증대 노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첫날 타겟팅의 종류로 키워드 타겟팅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상품 타겟팅, 즉 프로덕트 타겟팅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타겟팅에서 다뤄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날 시너지의 법칙과 키워드 타겟팅을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상품 타겟팅을 다루게 됩니다. 상품 타겟팅의 경우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모든 광고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성수기 때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의 수요 및 조회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의 트래픽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한국 셀러분들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품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요.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첫 번째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소비자 구매 고객이 유입되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우리는 이 유입되는 양을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앞단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성수기 전략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인 트래픽 증가까지 보시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통해 우리 제품, 브랜드 페이지에 많이 방문하고 클릭하게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타겟팅, 총 두 개로 키워드 타겟팅, 상품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수기에는 트래픽 채널을 확대하여 트래픽의 폐쇄고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준비 단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약 11월 말까지는 이 키워드 타겟팅의 투입, 상품 타겟팅 투입을 동시에 병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미국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키워드 타겟팅, 상품 타겟팅을 병행하셨을 경우에 키워드 타겟팅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노출량이 14.38%, 클릭량이 15%, 전환율이 11%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성수기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출량, 클릭량, 전환율까지 모두 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진행했던 키워드 타겟팅 모두 기억하시나요? 나만의 키워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고성능 키워드를 통해서 매칭 방법, 입찰, 예산을 조절하고 제외 키워드까지 설정하는 것을 보셨고요. 오늘은 드디어 또 다른 무기, 상품 타겟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하고 싶으신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아니, 상품 타겟팅 꼭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실 텐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진 셀러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키워드 타겟팅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노출량, 클릭량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만약 비딩을 충분히 높게 하셔서 노출량이 잘 나오고 있다면 아마도 높은 CPC 때문에 효율화에 고민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상품과 유사한 경쟁 상품을 보고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을 우리 상품 페이지로 유입해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반대로 여쭤볼게요. 내 상품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수많은 경쟁사 상품들, 이 광고들로 인해서 우리 트래픽, 매출이 뺏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노라고 하실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상품 타겟팅을 시작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세 가지 광고 상품 모두 상품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 툴을 모두 사용해서 상품 타겟팅까지 사용한 경우에 24% 노출량이 상승했고요. 16% 클릭량 상승, 매출도 8% 상승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품 타겟팅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는 상품 타겟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타겟팅은 또 두 가지의 타겟팅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타겟팅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제품을 참고해서 타겟팅 할 만한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직접 선정하셔서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 안에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세부 타겟팅 옵션으로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서 집중 타겟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대, 별점, 배송 방식 등을 통해서 좀 더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타겟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상품 타겟팅입니다. 아마존에서 추천하는 수많은 타겟팅 상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셀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타겟 상품 ASIN 번호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대량으로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한 번에 수백 개의 경쟁사 ASIN을 타겟팅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강조드리자면 카테고리 타겟팅과 ASIN별 상품 타겟팅 모두를 사용한 셀러의 클릭량 증가와 로아스 측면에서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타겟팅과 개별 상품 타겟팅을 시나리오별로 좀 더 비교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을 텐데요. 만약 신제품을 런칭하신 시점이라면 카테고리 타겟팅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상품 출시 초창기에는 노출량, 클릭량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광고의 주요 목표일 텐데요. 이 시점에는 수많은 상품들, 경쟁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정확히 타겟팅해야 될지 모르실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먼저 카테고리 타겟팅을 사용하신다면 카테고리에 속한 수많은 상품들을 판매 페이지에 아마존이 알아서 내 상품을 노출해주고 그 결과 리포트를 통해서 어떠한 경쟁 상품을 타겟팅했을 때 효율이 좋은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장기에 들어선 ASIN이라면 개별 ASIN 타겟팅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SIN이 이미 성장기에 들어갔다면 이미 검색어 보고서와 타겟팅 보고서 등에서 효율이 우수한 고성능 경쟁사 ASIN을 수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성능 타겟팅 ASIN들을 개별 ASIN 타겟팅에 추가하시고 기존의 CPC보다 조금 더 높게 경쟁력 있는 공격적인 비딩을 세팅하신다면 좋은 로아스를 유지하시면서 광고 매출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품 타겟팅의 세 가지 전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전략입니다. 즉,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수많은 경쟁사 상품을 타겟팅한 상품 광고로 노출량, 판매량을 뺏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의 경우 우선 타겟 경쟁품의 가격, 리뷰수, 별점 등 리스팅 정보를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우리 제품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수나 별점의 등급이 낮은 ASIN을 타겟팅 하시거나 FBA 상품이라고 하신다면 셀러가 직접 배송하는 FBM 상품을 타겟팅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많지는 않겠죠? 성능, 리뷰, 별점, 가격이 모두 비슷한 우리 제품과 막상막하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을 타겟팅할 때는 쿠폰이나 딜을 진행하는 상품 광고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쿠폰이나 딜 배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홀리데이 프로모션 기간에는 많은 상품들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고 광고를 운영하면 효과가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에서 상품 타겟팅 광고를 진행할 때 딜스나 세이빙스 앤 세일스라는 태그를 붙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41.9%의 전환율을 상승시킨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왕 비싼 돈을 들여서 공격 광고를 할 때는 그만큼 최대한의 전환율을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공격 전략을 사용할 대상 경쟁 상품은 어떠한 경로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마존 페이지에 있는 베스트셀러, 위시리스트, 무버스 앤 쉐이커스 같은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곳에 나오는 상품들의 상품 페이지는 트래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비딩으로 타겟팅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높은 노출과 클릭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트래픽이 급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이러한 상품들을 타겟팅하실 경우에 높은 광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사 상품 페이지나 유사 경쟁사 상품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들을 참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Compare with similar items, products related to this item 같이 오가닉 또는 광고로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런 곳에 노출되는 에이신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타겟팅할 만한 경쟁 에이신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격이 있다면 당연히 방어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방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에 많은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이탈돼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막아야겠죠? 방어 광고의 장점은 단순히 다른 판매자가 우리 상품 페이지에 접속한 트래픽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 안에서 다른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상품으로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 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상품으로 방어 캠페인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이 화면 속에 있는 선글라스 사례를 보시면 판매자는 8.99달러에서 18.99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 스타일의 상품을 자신의 주력 상품의 상품 페이지에 노출, 광고를 함으로써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듯한 일종의 휠에 가까운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상품이 출시되어서 리뷰가 적거나 좀 더 노출을 빠르게 높이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 신상품들을 방어 캠페인의 소재로 이용하셔서 이미 내 브랜드의 상품을 보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상품의 노출과 구매 전환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정리를 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상품들도 자사 상품을 타겟팅해서 공격 캠페인보다 보다 좋은 효율로 구매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에 없는 한 가지 꿀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대용량, 세트 또는 프리미엄 상품을 이런 방어 캠페인의 소재로 활용하시면 방어와 동시에 객단가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불짜리 상품보다 30불짜리 상품이 팔릴 때 우리 매출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30불짜리 상품으로 20불짜리 상품을 타겟팅 하시면 이 객단가 상승과 방어를 동시에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상품 타겟팅 전략부터는 고요한 매니저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고요한 매니저입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광고 전략은 상품 투입을 통해 관련 상품을 선정함으로써 교차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업셀링 전략일 텐데요. 그렇다면 상품 관련성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능상 보완 상품. 예를 들면 A와 B 상품이 함께 사용될 경우 주요 제품과 부품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점이 있다면 함께 구매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카메라 거치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데 카메라를 산 소비자들은 거치대를 함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 장면에서 볼 수 있는 A와 B 상품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도록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같이 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 데코레이션과 마녀 코스튬 복장 제품의 관계에선 주요 제품과 부품의 종속 관계는 없지만 서로 구매 연관성이 높아 할로윈 데코레이션 장식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할로윈에 어울리는 옷을 찾고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단일 상품 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품목 간 같이 전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브랜드 분석 중 장바구니 분석 툴을 이용하시면 소비자가 당신의 어떤 상품을 구매한 뒤 또 다른 어떤 상품을 조합해서 구매했는지를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케이스를 보시면은 무선 이어폰 블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높은 확률, 즉 여기 보시면 54%에 달하는 확률로 무선 이어폰 화이트 상품을 같이 구매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을 같이 광고를 내보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또 연관된 상품을 찾으시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상품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광고 자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Frequently Bought Together 코너에서는 저희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시스템 관련 상품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Customers who view this item also viewed 코너에서도 역시나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관련 있는 상품 리스트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셀러 사례의 경우 여성 스타일의 신발을 파시지만 같이 박쥐 스타일의 백팩, 박쥐 장식이 달린 안경, 선글라스 등도 관련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스타일이나 명절, 시간대에 따른 연관 데이터로 위 상품들의 연관성을 통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관련 트래픽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타겟 에이신들을 검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태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려 볼까요? 상품 타겟팅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우선 투입할 목표 품목이나 상품을 여러 경로로 수집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끌어내셔서 쌓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열거된 채널, 즉 시스템 권장 카테고리, 자체 에이신 등에서도 모으고 이 외에도 시스템 추천의 투입 카테고리나 광고 콘솔 내의 타겟팅 페이지에서도 관련 트래픽들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팅 페이지를 통해서 투입 중인 모든 카테고리 및 상품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므로 광고 캠페인을 하나씩 열어보시지 않으셔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이 타겟팅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 광고 컨버전이 10% 이상이 되거나 주문 건수가 100개 이상이 되는 투입 목표를 한 번에 필터링을 해서 추려내고 이 상품들에 대해서 경쟁 가격과 예산을 높여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 전에는 높은 실적 투입 목표의 상품 선택을 완료하고 성수기가 시작되면 즉시 경쟁 가격과 예산을 최적화해서 늘려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외 타겟팅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성수기가 도래해서 시장 트래픽과 판매 기회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 타겟팅을 해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의 리스팅들을 다시 점검해서 가격, 리뷰, 동영상 등이 타 제품에 비해서 유리할 때, 그리고 자신의 광고 전환율이 높아졌을 때 이 제외 타겟팅을 해제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성수기 상품 타겟팅에 대한 공격, 방어, 관련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이해와 최적화를 다뤄드렸고요. 키워드 타겟팅과 상품 타겟팅을 조합하셔서 여러분 모두 2022년 연말 성수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교한 타겟팅을 통한 성수기 판매량 증대 노리기의 고요한 원동환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